베트남전 전시에는 판단이 더 어렵잖아요. 1970년대잖아요. 70년대야. 엄청 왔어. 근데 베트남전도 묻힌 분들의 한 2% 정도는 산채로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. 우리는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네, 오늘 또 희대 코너 도약의 역사. 히든 코너라기 하기엔 너무 최근에 시작한 거 아니야? 엄청난 코너지. 근데 이게 막 올라왔을 때 조회수는 그렇게 안 좋은데 이게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. 그러니까 그만큼 진국이라는 거죠. 댓글도 많이 달리고. 엄청 달리고. 근데 이제 약간 준비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. 네, 책이 지금 한 8권, 그러니까. 관련 논문이 한 10개. 그러니까요. 근데 재미는 있어요. 보다 보면은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지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조기 매장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. 조기 매장이요? 생매장 공포증이라고도 하고. 생선 조기가 아니라 이게 뭘까? 생매장 말 그대로 죽기 전에 이게 무슨 막 영화처럼 진짜로 그냥 막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줄 알고 조기 매장을 하는 거예요. 죽기 전에. 예전에 도시괴담 이런 거 보면 무슨 관을 이렇게 긁었다, 죽은 줄 알았는데. 관에서 막 손톱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도 뭐 약간 비슷하게. 약간 그런 거고. 근데 이게 근거가 없지 않아요. 그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게 생각해봐. 사람이 죽었다라고 내가 판정을 해야 돼. 그 행위 자체가 쉽나? 심장도 약하게 뛰고 호흡도 거의 약하게 하는 상태가 되거나 잠깐 무호흡이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몰라. 움직이지 않으면 죽었나? 라고 판단할 수 있나? 잠이 깊게 들었는지 그냥 혼수 상태인 건지 알 수가 없지. 죽은 듯이 자는 사람도 있잖아. 근데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. 청진기가 언제 개발되는지 알아요? 1816년. 1816년에 근데 그때는 너무 원시적이어가지고 예민한 사람이 귀를 이렇게 대고 듣는 것보다 잘 안 들릴 때도 있었어. 그러니까 호흡이 미약하면은 몰라. 그리고 죽으면은 사후 경직이 오잖아. 근데 이 경직을 일으키는 질환도 있어.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. 체온이 떨어지면 죽었다? 반드시 확신할 수 없죠. 가사 상태에 있거나 그럼 체온이 좀 떨어지잖아. 저체온이 생길 수가 그리고 있어. 실온이 좀 낮으면 표면에 아주 차가울 수 있어. 이건 줄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코카인이나 이런 마약류를 흡입하고 죽으면은 오히려 체온이 올라간대요. 그러니까 심박동을 느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. 그래서 이런 소문이 돕니다. 무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. 안에서 바늘을 막 쿵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. 아니면 심지어 내가 지나갔는데 살려달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.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? 죽기 전에 묻었다는 생각보다는 귀신. 죽고 나서 얘가 살아났나? 그치 그래서 좀비나 프랑켄슈타인이나 이런 설화가 괜히 도는 게 아니야. 게다가 이 판정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? 사형수. 독약을 먹였어. 독도 있잖아요. 의학입니다. 그렇죠. 어지간히 발전하지 않으면은 사람 죽일 수 있는 독을 막 만들 수 없어. 맞아. 예전에 뭐 저도 사약도 들었던 것 같아. 막 사약 한 번에 죽는 몇 경우 대접씩 없다. 먹고 막 그래야 되잖아. 이낙준 쌤이 저희 다큐에서 됐잖아. 송시열 그분은 3대접인가 먹고 방 데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주무셨잖아. 맞아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죽었을지 안 죽었을지 알 수가 없어. 맞네. 그러니까 이게 독약을 먹고 이제 사형을 당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원한을 갖고 있잖아. 근데 관에서 쿵쿵 소리가 나. 진짜 무섭지. 그리고 교수형을 당했어. 근데 이게 부러지지 않고 머리로 가는 혈류만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가 내린 거야. 기절한 걸 기절한 거야. 근데 우린 죽었다고 판단하고 묻었어. 근데 쿵쿵쿵 소리가 나. 너무 무섭지. 그땐 또 뭐 어떤 사후세계나 미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을 신비가 때니까. 가득한 세계니까. 가득하니까. 그래서 좀비에 대한 공포가 여기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놀랍게도 우리 조상님들 지혜가 대단해. 우리나 혹시 3일장이 그런 건가? 3일장, 5일장이 그런 거예요. 기다려보는구나.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랬던 걸 거야.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나중에는 예를 갖춘다는 거가 됐지만 이게 잘 봐요. 자, 3일장, 5일장이에요. 시간을 우리가 일단 기다렸어. 그러면 충분히 기다렸으니까 깨어날 사람은 깨어나겠지? 근데 우리가 그때 가만히 있나? 아이고 구글하잖아. 소리를 계속 가족들이 익숙한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시신이 실제로 깨어나는 사례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묻기 전에 어떻게? 염을 하잖아. 예. 시신을 닦아줘요. 이게 마사지야. 근데 기냥 닦나? 냄새 나는 걸로 닦잖아.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다 되는 거야. 소리로도 자극하고, 촉각으로도 자극하고, 냄새로도 자극하고, 향도 피워놓고. 깨어날 사람이면 깨어나라 깨어날 사람이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
깨어나라 이런 거예요. 그리고 염을 하거나 이럴 때 온 가족이 그 가정을 목격하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3일장 지나고 온 가족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다 보는 사이에서 방금 우리 할아버지 움직인 것 같은데? 그러면 이제 가서 한번 다시 보는 거지. 그리고 아예 움직이지 않으시면 앞으로의 논란 자체도 좀 없을 수 논란이 있겠네요. 없지. 그리고 3일장도 보면은 24시간 지키잖아요. 지키잖아요. 그게 지금은 우리가 당연한 예의고 그냥 어떤 관습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. 그럴 수 있겠다. 내가 우리 가족을 산채로 묻었어. 왜냐면 우리나라만 안 그래.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관안에 넣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눕혀놓고 8일 동안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러요. 거기도 그리고 묻기 전에 시신을 닦습니다. 그리고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을 당해서 사형수가 죽은 것 같아. 네. 그거 이제 가족한테 줘야 되잖아요. 그 전에 창으로 찔러봅니다. 이거는 의도적인 차이는 아니야. 왜냐면 우리가 죽여야 될 사람이 진짜 죽었나?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에요. 왜냐면 당시에 관습 중에 맨드레이크가 섞인 와인으로 매달려 있는 사람을 닦아주는 풍습이 있었어요. 맨드레이크 그 게임에 나오는 풀? 맨드레이크가 근데 약간 최면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고 약간 기절도 시키거든? 그러니까 이게 가사 상태에 빠질 수 있어. 그것 때문에. 아직 안 죽었는데.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렇게 툭 찔렀지. 그게 뭐 일부러 더 괴롭히려고 이런다는 느낌이 그런다기보다는 진짜로 죽었나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만으로는 좀 부족해. 왜냐면 조기 매장이 됐다는 증거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. 누가 발견했냐? 도굴꾼들이. 높은 사람이 묻혀있는 관에는 뭐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열었는데 관에 손톱 자국이 나 있어. 그리고 시신이 막 이렇게 발버둥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옷을 새로 입히고 묶어놨는데 그게 풀려있고 이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도층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? 나도 이거, 산채로 묻히는 거 나 아니야? 산채로 관에 묻히는 거 아니야? 이거 어떡해?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자. 의학적으로 확인을 해보자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어설프게 할 때는 끔찍하죠. 일단 가볍게 마늘이나 양파를 이렇게 대봐요. 이런 건 뭐 할 수 막 있지. 찡그리고 막 냄새 해볼 수 싫으니까. 있지. 그치, 그거는 뭐 해볼 수 있지. 이런 건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변을 봐가지고 따뜻한 소변을 입안에 넣어봐요. 아니, 그건 기분 나쁘게 보는 거야. 그건 약간 좀 앙금 있었던 거 아니야? 아니면 뜨겁게 막 달구나 왁스를 머리에 부어. 아, 씨, 그런 건 너무 괴롭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깨어나겠지? 통증으로.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미 약간 넘었는데, 선을? 괜찮아. 여기까지는. 근데 뜨겁게 달군 부직갱이로 항문을 이렇게 확 지져봅니다. 그때 반격할 힘이 없으면 더 화날 것 같아.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. 잔인한 18세기, 19세기 의사들은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나요? 되지 않나? 근데 바늘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심장을 찔러봅니다. 피가 푹 나오면 어떡해? 피가 푹 나오더니 어. 그 사람이 진짜 죽겠네.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. 그러면 죽인 그래서 거잖아. 이제 유족들이 너 이 새끼 사람을 죽였어? 그러니까. 이게 눈앞에서. 언제인 줄 아십니까? 1905년이에요. 와, 씨, 얼마 안 됐네. 20세기입니다, 심지어.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카드 박사라는 분인데 이거 안 되겠다. 그래서 형광물질을 혈관에 주사를 해요. 피가 돌다고 생각해봐. 아니, 그게 형광물질 뇌로 가면 어떡해. 그걸 보려고. 눈이 형광색이 돼요. 그러면 내 눈은 보여? 이제 앞으로? 근데 이게 무해하다고 주장을 했대요. 지금은 무해한 형광물질이 있습니다. 실제 우리가 지금은 뇌척수에 어. 세거나 할 때 척수에다가 주사해가지고 색깔로 보는 지금은 용도의 그 있겠는데 형광물질이 그 있는데 당시에는 뭐 염류 섞어서.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건 심장이 뛴다라는 증거. 살아있다는 증거잖아. 우리가 심전도가 없으니까 그걸로 확인을 한 거예요. 순환이 되고 있다는. 근데 드라마틱하게 줄진 않았어. 베트남전 전시에는 판단이 더 어렵잖아요. 1970년대잖아요. 70년대야. 엄청 왔어. 근데 베트남전도 묻힌 분들의 한 2% 정도는 산채로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실제로 관 안에다가 클로로포름을 뒀다고 해요. 그래서 내가 깼는데 관 아니다. 그럼 그거 맞고 고통 없이 가라고. 그 공포가 아직도 미국이나 이런 데는 되게 심할 수밖에 없는 게 걔네는 베트남전이 사실 얼마 안 된 역사예요. 그걸 겪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.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미국에서는 그 공포가 굉장합니다. 지금은 병원에서 판단이 됐거나 그치. 사망 선고란 걸 하니까. 네, 그랬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. 하긴 전쟁 상황에서 의료진도 부족하고 살아있는 걸 바이탈 사인이라고 해서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죠. 어려우니까.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19세기에 태어나서 아팠어. 리스턴 박사님이 와서 내 다리 잘랐어. 피가 많이 났어. 동물 피 줬어. 그래서 가사 상태에 빠졌어. 자른 사람도 손도 안 씻고 어, 장갑도 없어. 근데 그래서 살았어. 조기 매상 그래도 깼더니 살았는데 관이야. 깼는데 관이야. 이게 다 겹쳐. 없었을 것 같아요?
내 생각엔 있었을 거야. 폐혈증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심하게 확 와버리면은 혈압이 뚝 떨어져요. 뚝 떨어서 사람이. 측정이 안 돼. 그렇게 되면 최대한 에너지를 이제 덜 소비해야 되니까 체온도 체온이 떨어지고 떨어진단 말이죠. 의식 당연히 아예 없고 안색도 창백해져요. 이게 추워지니까 그리고 소변도 아니 안 아픈 보게 사람만 되고. 봐도 창백하잖아. 그러니까 돌아가셨네. 이제 근데 리스턴 혈압이 박사님이. 진짜 막 45, 50 이렇게 갔다가도 소생을 하거든요.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. 근데 그때 계신 분들 좀 존경스럽긴 합니다. 뭐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살아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니까. 엄청난 사람들이야. 우리를 만들어낸 거죠. 우리 그때부터 쌓인 지식이 이제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죠. 아무튼 이렇게 또 우리 조기 매장, 그러니까 사망 진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, 사실. 생매장. 생매장의 역사 한번 이렇게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더 흥미롭고 기계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기계학이야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